자, 그럼 이번에는 대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게 대뇌입니다. 대뇌는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반구가 모여서 온전한 하나의 구를 형성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레프트 세미스피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좌뇌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좌우는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또는 위에서 보면 그대로 이게 왼쪽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입니다. 이게 왼쪽에서 이제 보는 모습인데요. 보통 우리가 뇌 공부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본 모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른쪽 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된 두 개의 구조, 예, 이렇게 되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밑에서 본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뇌를 몇 가지 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탈 럽, 이마엽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슨 엽이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은 뼈의 이름의 위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마뼈, 마루뼈, 뒤통수뼈처럼 엽도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프론탈 럽입니다. 당연히 앞쪽에 이렇게 있겠죠? 예,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어떤 판단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에서도 굉장히 인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경학적으로는 운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본 모습,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이런 모습이 이마엽, 프론탈 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리에탈 럽 보겠습니다. 예, 이 이마엽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여기 빠진 이 부분까지 추가할게요.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리에탈 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을 마루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마루엽은 어떤 주로 감각, 이 중심고랑 뒤쪽, 그러니까 이마엽 뒤쪽으로는 거의 다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각을 통합하고 느끼는 그런 부위가 됩니다. 특히 청각을 느끼는 부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위쪽에서 보면 가운데, 옆에서 보면 좀 뒤쪽에 위쪽을 차지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 사실상 안 보입니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템포랄 럽입니다. 예, 템포랄. 우리 템포랄, 머리뼈의 템포랄 부분이 되죠. 옆쪽, 아래쪽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바닥에서는 보이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템포랄 럽, 관자엽, 이제 구형어로는 측두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앞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보이겠네요. 예, 귀 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귀 쪽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시피탈 럽, 예, 완전한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옆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예, 바닥에서도 이 정도가 보이네요. 꽤 많이 보이고, 옆에서 본 모습. 당연히 앞에서는 거의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다음 위에서 봐도 뒤쪽에서도 거의 아래쪽 부분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 부분 뒤통수 옆이 되겠습니다. 감각으로는 시각 부분을 담당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여기 옆에 이마엽과 마루엽 그리고 여기 관자엽 그 사이를 열면 뇌가 겹쳐있는 그 안쪽 부위가 살짝 보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뇌섬엽이라고 부르는 또 부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쪽 뇌를 제거하면 예, 이쪽에 이렇게 둘레엽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요렇게 해서 둘레엽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둘레계통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둘레엽. 그래서 그 두 개의 엽을 추가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이 네 개의 엽이 가장 크게 잘 구분되는 그런 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참고로 지금까지 엽을 쭉 살펴봤는데요. 엽을 살펴볼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양쪽의 반구가 모두 합쳐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이마엽 한번 볼게요. 네, 이마엽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안쪽에서 여기까지도 이마엽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다 보면 이쪽만 보니까 이렇게 겉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반드시 안쪽까지도 이마엽이라는 거. 여기가 이마엽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뒤쪽 부분 여기가 지금 마루엽이었잖아요. 예, 마루엽 역시 이 안쪽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이마엽이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루엽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안쪽까지도 해당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통수옆, 이쪽 뒤통수옆이었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자, 역시 이 안쪽까지 이 깊은 이렇게 들어오는 곳까지가 뒤통수옆, 후두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관자엽이었잖아요. 관자엽. 옆에서 볼 때는 이렇고, 이 바닥 쪽에서 보면 이런데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 물론 바닥 쪽이지만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살펴봤던 이 둘레엽을 표시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라고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함께 같이 해서 우리가 둘레 계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대뇌에서는 이쪽 부분이 림빙 럽, 둘레엽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과 관련한 부분이 바닥핵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살 강글리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연하게만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안쪽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겉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뇌를 갖다 준다고 해도 여기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요 뇌의 좀 아래쪽 부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닥핵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관련한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핵이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구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해부나 이런 데서 또 자세히 찾아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대뇌 바닥 쪽에 있다. 이런 기저핵이라고 부르는 바닥핵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손해는 이렇게 양쪽에 대칭으로 된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뒤통수 쪽에서 본 거고요. 바닥 쪽에서 본 거, 가 쪽에서 본 거. 앞쪽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겠죠? 이렇게 대뇌가 없어지니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고요. 자, 이 세레벨룸, 이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세레벨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엔테리얼 럽, 앞엽입니다. 앞엽, 앞쪽 엽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럽, 이게 뒷엽입니다. 뒤엽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게 앞엽, 이게 뒤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벌미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려보면 이 가운데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손의 벌레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길쭉하게 해서 약간 이제 벌레 모양 같이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하고 해서 애벌레 모양 같다고 해서 우리가 손의 벌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손의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쪽에 하얀 부분, 이 백색질이 마치 이렇게 나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손의 나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이 손에서 특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레벨라 페덩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손의 다리예요. 손의 다리라는 부분인데 이 손해와 이 중간뇌, 다리뇌, 순뇌, 즉 뇌줄기와 연결되는 그런 연결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손의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앞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손의 다리 옆을 보면요. 이렇게 작은 구조가 하나 보이죠. 양쪽을 다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플로클로스라고 하는 탈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진 않는데요. 요 앞을 한번 잘 보이도록 제거해 볼게요. 자, 이제 안쪽까지 잘 보이죠? 이 두 개의 탈의를 이렇게 연결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손의 벌레의 요 아래쪽 이쪽인데요. 자, 이쪽을 지나가는 부분이 결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탈의와 결절을 합쳐서 탈의 결절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의 결절엽, 이것이 굉장히 또 하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잡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탈의 결절엽과 그 다음 이 손해벌레, 그 다음 그 약간 옆부분까지 이걸 또 하나로 보고요. 나머지 이걸 제외한 이 양쪽의 큰 엽들, 이걸 또 손해방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손해방구 같은 경우는 손이나 손가락 끝에 아주 섬세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고등한 그런 운동을 담당하는 또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손해는요,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오차를 줄여주고 보다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뇌가 이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손해의 기능은요, 자, 일단 손해가 여기 있죠. 예,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대뇌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데요. 사실 운동에 있어서 운동의 최초 명령은 이 세레브름, 우리 대뇌가 내립니다. 예, 대뇌의 전두엽, 이마엽, 이 앞쪽에서 운동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운동의 명령이 쭉 우리 근육으로, 온몸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지 않고요. 자, 이 세레벨룸, 이 손해가 이 운동이 내려가고 그 운동의 결과가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재를 잘 해줍니다. 특히 이 운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대뇌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근육들이 움직였는지를 이 손해가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크를 계속하면서 혹시라도 대뇌가 내렸던 그 운동 명령과 이 근육들이 행한 그 결과가 다르다면 이 손해가 계속 그것을 체크하면서 오차를 줄여주는 또 오차를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점점 정교해지고 섬세해지고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되겠죠? 예, 그것은 이 손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손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대뇌의 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뇌 모형의 종류가 바뀌었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뇌 엽을 공부할 때는 일반 그 뇌 모형으로는 색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색깔이 칠해진 이 뇌 모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 이쪽은 여러분 이제 다른 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브로드만 영역이라는 브로드만 에어리어라는 것을 좀 자세히 공부할 텐데 이거 이제 그때 공부할 내용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쪽 부분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좀 분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때 거를 좀 간략히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자, 먼저 대뇌가 있었죠. 예,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뇌, 여기 사이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기 소뇌, 그 다음에 중간뇌, 다리뇌, 숨뇌, 예, 이렇게 나눌 수 있었어요. 뇌를, 그죠? 요 아래로는 이제 뭐 척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렇게 대뇌가 굉장히 이제 크기도 크고 굉장히 넓죠,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앞쪽을 먼저 이제 이름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이쪽을 이제 이마엽, 예, 프론탈 럽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마루엽, 파리에탈 럽, 이쪽을 뒤통수엽, 오시피탈 럽, 이쪽을 관자엽, 템포랄 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딱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뭐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지금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되죠. 예, 뭡니까? 지금 방금 봤던 쭉 얘기한 게 프론탈, 그죠? 그 다음에 파리에탈, 오시피탈, 템포랄, 예, 본에 관한 얘기였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딱 위치, 그죠? 이 뇌의 위치와 뇌의 그 옆 위치와 이 뼈의 위치가 거의 이렇게 유사해요. 유사하죠? 그래서 이 뇌의 옆도요, 이 뼈의 이름을 땄다는 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비슷한 위치의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뇌를 살펴볼 때에 이렇게 이제 겉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가 이마엽, 그죠? 이마엽, 그 다음에 뭐 아까 마루엽 이렇게 볼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이마엽이 여기 겉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뭐 앞부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안쪽까지도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뭐 마루엽도 마찬가지고 뒤통수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뒤통수엽은요 이게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 요만큼이지만 안에서 보이는 부분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안쪽까지도 그 엽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안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요거 예, 뇌들보가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또 이 주변은 우리가 예, 둘레계통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이거를 띠이랑이라고 불러요. 띠이랑,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띠이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둘레엽이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틈이 벌어져요. 틈이. 그죠?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늘 이렇게 틈이 벌어진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서도 이 틈을 벌리면 안에 뭐가 또 있네요. 그죠? 뇌가 또 있네. 그죠?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벌려서 보면 예, 사실 이 부분이 뇌섬엽이라는 부분이에요. 뇌섬엽. 그래서 여기가 뭐 사실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 따로 있는 엽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보면 이 안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주름 잡히듯이, 그래서 이 지금 이쪽이 맞죠? 이 약간 뭐랄까 이 파리에탈 롭과 템포럴 롭이 이 뇌섬엽을 그죠? 여기를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에 무슨 또 다른 별개의 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름 잡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됐다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우리 이제 어떻게 나누는가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능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마엽은요. 일단 우리가 뭐 고위, 중추, 인지, 뭐 판단 이런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는 운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운동. 그래서 이 이마엽은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파리에탈 롭, 이 하늘색 부분, 여기는 주로 이제 감각, 예, 감각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통합,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지금 요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있네요. 이거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 중심 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 고랑. 예, 그래서 우리가 또는 롤란도 고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이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롤란도 고랑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모형상이 쪼개놓은 거지만 실제로 뇌에서도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제대로 이렇게 또 나눠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쪽고랑입니다. 가쪽고랑. 예, 레터럴 서커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로 넘어오시면 이쪽 이제 그러니까 이 가로고랑이 일종의 이 마루엽과 관자엽을 나누는 그런 이제 경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마루엽과 뒤통수엽. 그래서 마루 뒤통수 고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걸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엽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그 관자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듣는 부분, 청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듣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 있죠? 보는 것. 예, 그것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뭐 이렇게 또 새 발톱 고랑이라는 게 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새 발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쪽이 시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그 엽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뇌섬엽도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엽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엽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지도와 같이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뇌졸중이 와서 정말 어느 부분이 손상됐다, 뭐 이마엽이 손상됐다라고 하면 이마엽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소실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갖고 있는 기능, 이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되면 그 영역의 그 기능만 손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